여보세요? 했는데 연결이 됐는데 말을 안 해요. 무음. 아무 얘기 없어서. 사달이 났네. 네. 그래서 내가 야, 왜? 빨리 말해. 했는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또 이제 이게 무뎌가지고 계속 말했는데 말이 없어요. 한참 있어 아무 얘기가 없어요. 분명 연결은 되는데 이상하다 하고 끊었죠. 끊고 나니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뭐지? 이런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네. 사고가 났네. 사고 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 현장에 잡힌 거예요. 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잡히면요 뭐 버티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현행범이잖아. 현행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얘는 이제 통화에 되게 이제 저랑 통화에 집중하느라고 모르고 있었는데 딱 전화를 끊는 순간 청구가 머리에서 빡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죠. 네, 경찰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 TV의 건설경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채널에 이쁘고 이쁜 김엘인 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 이 이름 기억하느라고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자, 경무가 본인 소개 좀 직접 하라고.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바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예린입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부모님,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김일성, 김정일 이런 김부자를 되게 우상화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예,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또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로 김예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에린 씨, 네. 제가 여러분 이거 약속을 안 했거든요. 예, 에린 씨,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표현을 한 소절만 우리 찬양 한 곡 부탁드릴게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나 제일 감격해하고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 맞는가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에린 씨하고 함께 또 얘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잊지 못할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제 가족 얘기입니다. 네. 남동생이 제가 온 이후에 왔어요. 아, 여러분, 네. 남동생 데리고 온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2007년도쯤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꽤 됐죠. 그러면 2007년도, 나보다 선배네. 내가 2008년에 왔는데 15년 됐네. 1년 빨리 하네요. 예. 근데 제 남동생이 2012년도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한참 뒤에 왔잖아요. 그런데 오게 된 것이 첫 동기는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올 수밖에 없었던 위급한 또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럼 그래서 먼저 동생이 누나한테 연락이 온 예,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누나 나 빨리 나 이제 왔으니까 브로커 연결해 달라고. 야, 중국에 왔다고. 그럼 그 동생은 아주 그냥 머리가 그저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꽉 찼네요, 아주.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얘가 정말 중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상황이 또 있었더라고요. 네. 그 상황이 뭘까요? 네, 이제부터 풀려고 예. 합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좀 부모님들도 좀 어렵게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시기도 해서 제가 와서 처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번 돈을 계속 그 북한에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처음에 와서 했던 일이 화장품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이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느 때나 다름없이 긴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찍히더라고요. 국제 전화번호가 예. 찍히지. 예. 북한 사람들은 압니다. 국제 전화입니다 하면 이거 북에서 전화가 왔구나. 그렇지. 또 돈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럼, 직감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창고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누나, 엄마가 한쪽 눈이 점점 안 보여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안 돼서 덕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도 별로 나아지질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평양 쪽으로 가볼까 해. 그런데 그래 얼마나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랬더니 한 200만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누나가 보낼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어쨌든 뭐 위험하니까 우리는 딱 목적만 딱 얘기하고 그럼. 끊잖아요. 끊어야 되지. 그런데 전화 끊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 왔지? 할 얘기 다 했는데 그딱 전화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는데 연결이 됐는데 말을 안 해요. 무음. 아무 얘기 없어서. 사달이 났네. 네. 그래서 내가 야 왜? 빨리 말해. 했는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또 이제 이게 무뎌가지고 계속 말했는데 말이 없어요. 한참 있어 아무 얘기가 없어요. 분명 연결은 되는데 이상하다 하고 끊었죠. 끊고 나니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뭐지? 이런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네. 사고가 났네. 사고 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그 현장에 잡힌 거예요. 와, 여러분 그 현장에서 잡히면요 뭐 버티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합니다. 현행범이잖아. 현행범. 응.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얘는 이제 통화에 되게 이제 저랑 통화에 집중하느라고 모르고 있었는데 딱 전화를 끊는 순간 청구가 머리에서 빡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죠. 예, 경찰들이 TV에서 영화에서처럼 그 장면. 예. 머리에 야. 그러니까 이게 얘는 정말 그날에 잡히려고 정말 운이 안 좋았던 게 그날에 이제 그 동네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경찰들이 이 산을 수색하던 중.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들이 보통 한국이랑 통화하려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네. 피해서 산에 올라가. 그쵸. 도청 당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통화를 하던 중 이 동네에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산을 수색하던 중 얘가 운 나쁘게 한국이랑 통화하는 그 현장을 경찰들이 목격을 했으니까 딱 청구를 들이댄 거예요. 근데 얘는 통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청구를 들이대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딱 통화 끊는 순간 이놈 새끼 너 누구랑 통화했어요? 이 간첩 새끼 다시 한번 그 전화 다시 걸어. 그래서 얘가 다시 저한테 다시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마 누나라고는 얘기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현행범. 잡혀가는 네. 뭐 뛰지도 못하고. 경찰 여러 명이 와서 딱. 근데 왜 그 경찰이 왜 거기 갑자기 누가 신고했나? 아니죠. 그때 동네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냥 그 산을 수색했을 뿐인데 얘가 때마침 전화한 게 잡힌 거지. 그러니까 운이 나빴던 거죠. 야, 운이 안 좋았네. 신고해서가 아닌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간 거죠. 분주소. 여기로 말하면 여러분 분주소 파출소입니다. 우리 예, 맞습니다. 지구대. 지구대 같은 거. 그리고 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 사다 다음 단계 넘어가잖아요. 지구대 넘어가 저기 갔다가 보이부로 넘어가. 보이부 넘어갔지. 예.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잡혀갔는데 막 간첩 새끼라고 하면서 한국이랑 통화했다고. 그럼 한국밖에 통화할 데 없지. 그쵸. 중국이라고도 말 못하겠네. 왜냐면 번호가 나오는 데다가 이제 바로 통화를 들었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갔는데 엄청 이틀 동안 먹이지 않고 죽도록 때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때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때린다는 그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때린다고 하면은요 진짜 사람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봤거든. 뭐 맞고 나오는 고문 받고 나오는 사람을 봐가지고 그때는 에린 씨가 없어서 그러지 정말 매 맞아서 나오는 사람 보면은 여기로 저기 뭐 경찰서지? 예, 북한에서는 보안소라고 하는데 보안소는 때리는 게 얼굴을 좀 때려. 그리고 보위부 진짜. 들어가면은 얼굴을 안 때려요. 얼굴을 안 때리고 딱 급소만 때려. 동생은 그래 어디? 근데 되게 난 정말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얘가 이제 금방 학교를 졸업한 아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아이의 성기만 그렇게 걷어차더래요. 그게 아이를. 제일 나쁜 거지 그게. 진짜 최악이. 잘못 치면 죽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애가 죽는다니까. 그거 맞다나 좀 병신 되는 그럼 장애가 생기는 장애가 거지.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성기만 명중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먹이지도 않고 때리기만 해가지고 얘가 완전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그 담당 조사관이 밤이 되니까 애가 이틀 동안 완전히 이제 막 시체지. 시체 진짜 거의 시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시체가 뭐 이제는 뭐 뛰지도 못하고 도망 못 치나.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문이 한 요만큼 이게 열어져 있더래요. 근데 얘가 그 와중에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아 살아야겠다. 그다음 그 틈을 타서 도망친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럼 아직 20살이 예, 안 예. 됐겠네. 그렇죠. 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사는 19살, 20살 친구들이 하고 이렇게 데뷔를 해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 얘기를 들으면 공감하진 못할 것 같아요. 공감대가 함께 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망쳤는데 도망쳐서 밖으로 나오면 그 울타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담벽이. 그럼. 근데 그때는 사실 막 날아다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틀을 맞고도 그렇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날아 뛴 거예요. 날아 뛰어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니까. 그지. 예. 근데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쫓아올 거니까 집을 안 간 거예요. 똑똑하다. 예. 그리고 도로로 가게 되면 분명히 따라올 거니까 그럼. 일부러 길이 없는 산 속으로 간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산 속으로 가서 완전히 우리 집과 상관이 없는 남의 집에 지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지인 집에 그래도 가까운 집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척 집이나 우리 집은 분명히 경찰들이 뒤쫓아올 거니까. 그래서 지인 집으로 가서 그 지인 집에 가장 그 뒷방 어디 뭐 작은 방에 숨어 있었대요. 쫓아올까 봐 혹시 숨어 있으면서 집에는 못 가고. 그 우리 집엔 난리 난 거죠. 아들은 못 안 들어오는데 막 경찰들이 뒤쫓아오고 아들 어디 가는 거. 우리 엄마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뭐 계속 좀 미행이 붙었나 봐요. 집에 올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잡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며칠 좀 지나서 잠잠해진 다음에 밤에 우리 집에 가서 기띔했었나 봐요. 아들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막 지금 놀랬지만 미행이 붙으니까 직접 얼굴 보러 못 가고. 그럼. 예, 그 위에 남동생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날르고 막 그러다가 얘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는 밖으로 노출을 그러니까 나다닐 수 없는 몸이 됐거든요. 또 잡아갈 거니까. 이중 처벌 받지. 예. 조사받는 도중에 달아났으면. 도망갔으니까. 그럼. 그래서 결국 그럼 결국 어떻게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탈북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는 중국을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숨어 있다가 마침 그 집에 숨어있던 그 집에 중국에서 친척분이 그 친척 방문으로 이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친척 방문. 네, 친척 방문. 근데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3일쯤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생각도 못해 생각해낸 것이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렇지. 제가 이제는 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할머니가 중국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를 좀 정해서 내가 넘어가고 나면 할머니 저를 마중 나오실 수 있겠냐 두만강에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 그 할머니 북한 사정 빤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 내가 데리러 나오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데리러 나올지 안 나올지 또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일이지. 예. 그리고 헤어졌겠네. 헤어졌죠. 그 할머니 중국 들어가고 그래서 동생이 그 국경병비대 그 평시에 또 알던 군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잠깐 중국에 뭐 찾을 물건이 있어 갔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영을 해서 넘어가야 되니까 핸드폰 하나 챙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젖지 않게 비닐로 잠깐 옷을 만들어서 강을 건넜대요. 똑똑하다. 남자 동생이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에린 씨는 정말 똑똑한 동생을 뒀네요. 시키질 않아도 뭐 알아서. 여러분 비닐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데. 그래서 비닐로 옷을 만들고 안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넜어요. 강을 건넜는데 일단 할머니랑 통화를 해야 할머니가 마중을 오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아마 어찌 됐든 두만강도 깊이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물이 살짝 닿았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제 그 통화가 안 돼가지고 또 산속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핸드폰을 또 이렇게 말려가지고 했는데 하도 거기 산속이다 보니까 신호가 또 안 터졌나 봐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하룻밤 지냈대요. 추워가지고 배는 고프고 어떻게 그냥 또 꼬박 굶었나? 그래서 이제 막 또 그 민가를 찾았대요. 그 개는 막 짖고 그래서 막 또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그 민가를 보게 되면 옥수수랑 막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인간이 살겠다고. 응. 그 구워가지고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호를 찾아서 했는데 신호가 터졌나 봐요. 할머니랑 겨우 근데 연결돼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받았네. 근데 그 할머니 너무 고마운 게 할머니가 날짜를 약속하다 보니까 미리 그 근처에 또 와 계셨다니. 호텔방 하나 잡고. 야 정말 남인데. 남인데. 근데 그 할머니도 연결이 아까 얘가 핸드폰이 터지지 않고 막 그게 신호가 안 잡히다 보니까 하룻밤 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다리다가 야 오늘까지만 하루 더 기다리다가 안 되면 가야겠다. 이렇게 하던 찰나에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가 갈아입을 운동화 옷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정말 운이네. 운이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할머니 집에 한국 와 계세요. 정말? 네. 야. 근데 우리 그냥 할머니 하면서 그 할머니 여기 와서 일하시거든요. 예. 야 정말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섞였는데. 남인데 진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지금 그냥 부모님 대하듯이 찾아가고 그럼. 인사하고 맨날 만나서 식사 사드리고 그러거든요. 한국 와서 한국에 사시거든요. 한국에 와 있으면 정말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남자 동생이 네. 그 루트를 어떻게 잡아서 올 수가 그러니까 있어. 안 그러면 걔가 거기로 당연히 잡히죠. 중국 경찰한테 데리러 안 나오셨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 중국 그 할머니가 응.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일 먼저 통화한 게 또 누나한테 전화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동화에 또 우리 엄마가 동생이 넘어간 거는 또 다 알았을 거잖아요. 그 집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동생이 그 중국 건너갔다. 네가 잘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한국 데리고 가라는 거죠. 우리 에린 씨는 핸드폰을 좀 밤잠 못 자고 들고 그죠. 있었대요. 저는 지금 너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살아서 넘어왔는지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마음을 심정을 아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전화했는데 동생이 아직 왔다는 소식은 없고 그래서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갔다고 하는데 나는 왔다는 소식 못 듣고 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그날도 제가 화장품 매장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 할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이고 자기 동생 왔어. 네 전화 바꿔줄게. 그 다음에 딱 전화 딱 바꿨는데 누나 이러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내리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막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지금 잡혔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마당에 얘가 사실 거기 잡히면 완전히 얘는 죽는 거거든요. 그냥 총살이지. 한국 네. 기도. 예, 한국 기도면 여러분은 무조건 총살입니다. 신문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잡혔다 또 도망까지 쳤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이 할머니랑 만났다라고 하니까 내가 막 안심비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매장에 앉아가지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엉엉 소리 내면서. 아유 살았구나 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우리 에린 씨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추억처럼 남동생을 데려오던 얘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이 온다고 하면은 100명이 오면 100명이 다 성공하지 못해요. 100명이 온다 하면은 30명, 40명밖에 성공을 못하고 나머지 분들은 잡혀가거나 중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정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린 씨도 오늘 이 얘기를 힘들게 솔직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얘기를 꺼냈다는 자체는 북한의 실상, 정말 그 동생이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다. 여러분들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그 동생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린 씨하고 간단하게 토크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일부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동생하고 또 통화했을 때, 상봉했을 때, 대한민국으로 또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부에서 만날게요. 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